2023년 여름 나는 제주도에 내려갔다. 40년 전 내 아버지가 남긴 미완성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1983년 제주도에서 해녀들의 삶을 취재하던 중 갑작스럽게 실종됐다. 경찰은 바다에서 실족사한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녹음 테이프와 필름에는 뭔가 이상한 것들이 담겨 있었다. 바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마치 누군가 울부짖는 것 같은.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녹음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됐다. 아버지가 발견한 것이 단순한 해녀 괴담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40년간 숨겨진 제주도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었다. 본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재구성되었다. 성산읍의 한 작은 포구. 나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민박집을 찾았다. 그곳의 주인 할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당신 혹시 박 기자 아들? 할머니는 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님이 뭘 취재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분이 마지막에 찾으신 건 1970년대에 사라진 해녀들 이야기였어요.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이 마을에서만 17명의 해녀가 실종됐다고 했다. 모두 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중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이상한 건 시체가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주도 바다는 조류가 센데 보통은 며칠 안에 시체가 떠오르거든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그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나는 아버지의 취재 노트를 꺼냈다. 거기에는 실종된 해녀들의 이름과 마지막 목격 장소가 적혀 있었다. 모든 실종 지점이 한 곳을 중심으로 반경 2km 안에 집중돼 있었다. 그곳은 현재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상구역이었다. 나는 그 해상구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곳은 1960년대부터 해상훈련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하지만 1979년 갑자기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민간인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됐다. 실종 사건이 모두 끝난 바로 다음 해였다. 제주도청 해양수산과에서 40년 전 문서를 찾아봤더니 더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1970년대 중반 그 해역에서 해양 생태계 연구라는 명목으로 외부 연구진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었다. 연구 책임자는 다나카 히로시라는 일본인 연구자였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970년대에 일본인이 제주도에서 해양 연구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나는 당시 해양경찰서 근무자였던 김영수 씨를 찾아갔다. 다나카? 그 일본인 말인가? 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사람은 연구자가 아니었어. 군복 입고 다녔거든. 그런데 계급장은 없었지. 김 씨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온 다음부터 해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 우리가 수색하려고 하면 군에서 막았지. 나는 다나카 히로시에 대해 추적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제강점기 문서를 뒤지던 중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다. 다나카 히로시는 1945년 일본 731 부대에 소속됐던 생체 실험 연구자였다. 전쟁이 끝난 후 행방불명됐다가 1960년대 한국에 미리국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가명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한국 해군과 접촉해 해양생물학 연구를 제안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다. 제주도 해녀들은 그의 완벽한 실험체였다. 바다에 익숙하고 오랜 시간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특별한 신체 능력을 가진 여성들. 나는 당시 해군 관계자였던 이모 할아버지를 통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일본인은 해녀들의 잠수 능력에 광적으로 집착했어. 수중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극한 상황에서 인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걸 연구했지. 이모 할아버지의 증언은 소름 끼쳤다. 해녀들을 바다 깊은 곳에 가다 두고 며칠씩 관찰했다고 들었어. 물론 대부분은 죽었지. 나는 1970년대 그 해역 근처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당시 다나카의 연구에 강제로 동원됐던 잠수부를 만났다. 현재 77세인 고현철 씨였다. 나는 그때 20대 청년이었어. 해군에서 민간 잠수부를 모집한다고 해서 돈 벌려고 갔지. 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단순히 바다 밑 지형을 증명하는 일인 줄 알았지. 그런데 고 씨가 본 것은 지옥이었다. 바다 밑 20m 지점에 거대한 수중 실험실이 있었다. 철제 우리 안에는 해녀들이 갇혀 있었고 다나카는 그들에게 온갖 실험을 자행하고 있었다.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보거나 극 좋은 바닷물에 넣어서 신체 변화를 관찰했지. 고 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걸 막을 수 없었어.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었거든. 하지만 고 씨는 한 명의 해녀를 몰래 구출했다고 했다. 강은이라는 분이었어. 당시 25살 젊은 해녀였지. 내가 몰래 산소통을 줘서 바다 밖으로 도망치게 했지. 나는 강윤희 씨를 찾기 위해 제주도 전체를 뒤졌다. 마침내 서귀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현재 75세인 강윤희 씨는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자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박 기자? 강윤희 씨는 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님도 여기 오셨나요? 그분이 진실을 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막았죠. 강윤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4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다나카는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단지 실험 재료였을 뿐이죠. 그녀가 겪은 실험은 상상을 초월했다. 극한의 수압 실험, 질식 실험, 그리고 인체 개조 실험까지. 많은 언니들이 죽었어요. 어떤 언니는 실험 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렸고요. 가장 끔찍한 것은 수중 적응 실험이었다. 다나카는 해녀들의 폐에 특수한 화학물질을 주입해서 더 오래 물속에 있게 하려고 했다. 그 실험을 받은 언니들은 사람이 아니게 됐어요. 피부가 붉게 변하고 눈이 물고기처럼 변했죠. 강윤희 씨는 내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님은 다나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저한테 말했어요. 증거를 찾았다고. 1983년 당시 다나카는 이미 70대였지만 여전히 제주도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신분을 완전히 세탁하고 해양 생물학자로 활동하며 정부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버님이 마지막에 찾아오셨을 때 다나카의 현재 거주지를 알려줬어요. 강윤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주소를 적었다. 제주시 한림우베이 한 펜션이었다. 아버님은 그곳에 가시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죠. 나는 그 펜션으로 향했다. 현재는 바다형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펜션 사장에게 물어보니 그 건물은 1980년대부터 한 일본인 노인이 운영했다고 했다. 다나카 할아버지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다나카는 2018년까지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상한 말을 많이 했어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한다면서? 펜션 사장은 다나카가 남긴 개인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오래된 가죽 가방 안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있었다. 해녀들의 실험 사진, 상세한 실험 기록, 그리고 아버지의 시계가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실험 기록을 보니 다나카는 1983년까지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다. 마지막 실험 대상은 내 아버지였다. 피험자 박영민 35세 남성 조사 목적으로 접근 실험 필요성 있음. 기록의 마지막 장에는 다나카의 자필 메모가 있었다. 이 남자는 너무 많이 알았다. 하지만 죽이기에는 아까웠다. 새로운 실험의 기회를 보았다. 이제 사실을 알았다. 아버지는 바다에서 사고 사한 것이 아니라 다나카의 마지막 실험 대상이 된 것이었다. 나는 다나카의 기록을 토대로 40년 전 그 수중 실험실을 찾아갔다. 전문 잠수팀과 함께 군사보호구역에 불법 침입했다. 바다 밑 25m 지점에서 녹슨 철제 구조물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아직도 실험 장비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인골들이 있었다. 수십 개의 해골들이 철제 우리 안에 갇혀 있었다. 모두 여성의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별도의 방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그곳에는 40년 전 아버지의 유품들과 함께 아버지의 유골이 있었다. 다나카는 아버지를 죽인 후 시신을 이곳에 숨겨둔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실험실 깊숙한 곳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를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할 수 없었다. 피부는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눈은 물고기처럼 변해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물속에서 호흡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나카의 실험으로 인위적으로 변형된 해녀였다. 40년 동안 이 바다 밑에서 혼자 살아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나를 보자 손짓으로 뭔가를 표현했다. 다나카의 기록을 보니 그녀는 실험 성공작이었다. 완전한 수중 적응에 성공한 유일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인간성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녀는 40년 동안 이곳에서 다른 희생자들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 사건을 기밀로 분류하고 언론 보도를 금지했다. 다나카는 이미 죽었고 생존자들도 대부분 고령이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죽음과 수많은 해녀들의 희생이 그냥 묻혀서는 안 됐다. 난 이 모든 사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다. 2025년 현재 그 해역은 여전히 군사보호구역이다. 하지만 가끔 그곳에서 이상한 목격담이 들려온다. 밤에 바다에서 사람 같은 형체가 보인다거나 물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을. 나는 그것이 아직도 살아있는 실험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40년 동안 바다 밑에서 혼자 살아온 그녀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 때로는 죽은 동료들을 그리워하며 때로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인간들에 대한 분노를 품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 밑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악몽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악몽은 언젠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지도 모른다.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이것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일기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나는 이제 그 의미를 안다. 진실은 결코 바다에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